어머니, 저 제인이에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잘 익은 꿀처럼 달콤하고 다정하게 최자영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최자영은 고개를 들어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짙은 당황과 혼란, 그리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저를 아세요? 최자영의 경계심 가득한 질문에 강세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더욱 상냥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최자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마치 영혼을 울리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인이요. 하나뿐인 어머니 딸 제인이요. 강세리의 말에 최자영의 눈빛이 거센 파도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인이? 우리 딸 제인이? 그런데 무슨 일이니? 최자영은 강세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치매로 인한 극심한 인지 장애는 그녀의 집중력을 무참히 흐트려 놓았습니다. 강세리는 바로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랑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벌써 잊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서운한데요. 강세리는 최자영의 차갑고 메마른 손을 자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최자영의 경계심으로 굳어있던 표정이 봄눈 녹듯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 맞다. 제인이구나. 우리 예쁜 딸. 오늘 우리 만나기로 약속했었지. 이놈의 정신 좀 봐. 엄마가 또 깜빡했네. 미안하다 우리 딸. 최자영은 강세리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더욱 살갑고 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모시러 왔잖아요. 어서 가요.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우리 모녀 오붓하게 이야기도 나눠요. 강세리의 달콤한 제안에 최자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최자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뱀의 혀를 가진 악마를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제인아,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니? 낯선 차를 향해 걸어가며 최자영이 물었습니다. 강세리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엄마. 아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실 곳일 거예요. 모든 사건이 시작되기 몇일 전, 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정갈하게 담은 반찬들을 최자영 앞에 식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인이가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온다고 해서 제가 대신 잠깐 뵈러 왔어요. 최자영은 도유경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흐릿한 의식 속에서 보내는 그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빛이 놀라울 정도로 맑고 또렷했습니다. 우리 제인이 그 아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서 늘 마음이 아파 많이 힘들 텐데.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기억을 잃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무치도록 깊은 모성애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도유경은 그런 최자영의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최자영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아주 가끔씩 이렇게 섬광처럼 예전의 총명함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도유경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얇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그 작은 기계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유일한 등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이걸 차고 계세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빨간 버튼만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 주변의 모든 대화와 상황이 녹음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제인이가 어머님의 위치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도유경은 최대한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시계를 최자영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최자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녀의 행동과 손목에 채워진 낯선 물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유경아, 왜 나한테 이런 걸 다 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데 그래? 최자영의 순수한 질문에 도유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최자영의 차갑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제인이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그냥 어머님과 제인이를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차고만 계시면 됩니다. 도유경의 간곡하고 진심 어린 설명에 최자영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우리 제인이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우리 유경이가 하는 일인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걱정하지 마라. 도유경은 이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자영은 치매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딸을 지키려는 위대한 어머니의 본능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자영은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딸 강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정적을 깨는 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밖을 내다보며 차분히 앉아있던 최자영의 표정이 갑자기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맑았던 눈빛의 초점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넋을 놓은 사람처럼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우리 제인이 오기로 했는데 어서 가야지. 최자영은 서둘러 낡은 가방을 챙기며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스마트 시계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인이요. 저 왔어요. 최자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세리였습니다. 강세리의 입꼬리가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차갑고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자영이 혼자서 집에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하늘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최자영은 문을 여는 그 순간 또다시 깊은 혼란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여자가 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최자영이 혼란스럽게 중얼거리는 바로 그 순간 강세리가 그녀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밝고 순수한 미소를 띠며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친 것처럼 능숙하고 소름 끼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제인이에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잘 익은 꿀처럼 달콤하고 다정하게 최자영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최자영은 고개를 들어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짙은 당황과 혼란 그리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 저를 아세요? 최자영의 경계심 가득한 질문에 강세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더욱 상냥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최자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마치 영혼을 울리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인이요.
하나뿐인 어머니 딸 제인이요. 강세리의 말에 최자영의 눈빛이 거센 파도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인이? 우리 제인이? 그래. 그런데 무슨 일이니? 엄마, 오늘 저랑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벌써 잊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서운한데요. 아, 맞다. 제인이구나. 우리 예쁜 딸. 오늘 우리 만나기로 약속했었지. 이놈의 정신 좀 봐. 엄마가 또 깜빡했네. 미안하다, 우리 딸. 최자영은 강세리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만난 순수한 기쁨이 그녀의 얼굴 전체에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강세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더욱 살갑고 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모시러 왔잖아요. 어서 가요. 제가 아주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우리 모녀 오붓하게 이야기도 나눠요. 몇 시간 후 도민주는 저녁 준비를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본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저 왔어요. 오늘 저녁은 사모님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준비했어요. 도민주는 집에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최자영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하고 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도민주는 다시 한번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제 말 들리세요? 여전히 집안은 물이라도 뿌린 듯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도민주는 최자영이 주로 머무는 방을 노크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도민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스쳤습니다. 최자영이 늘 앉아 계시던 창가의 흔들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는 최자영의 핸드폰이 차갑게 식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까지 두고 대체 어디를 가신 거지? 도민주는 집안의 모든 방과 화장실, 베란다까지 다급하게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자영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도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박한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강재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 도민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사모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아시나 해서요. 전화 너머로 강재인의 당황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요?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강재인의 말에 도민주는 더욱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집 주변부터 샅샅이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민주는 급하게 전화를 끊은 후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집 근처 공원을 향해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DH홀딩스 사무실. 강재인은 도민준과의 전화를 끊은 후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던 김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재인에게 물었습니다. 재인 씨 어머님께서 사라지셨다고요? 혹시 가실 만한 곳이라도 없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는 혼자서는 잘 돌아다니시지 않아요. 아, 혹시 유경이한테 연락이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인 도유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경아, 나 재인이야. 혹시 우리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알아? 방금 집에 가보니까 안 계신다고 해서. 전화 너머로 도유경의 당황한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안 계신다고? 나한테는 연락 없었는데 어제 내가 잠깐 어머님 뵈러 갔던 게 마지막이야. 별일 없으셨는데. 우선 알았어. 혹시라도 연락 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 줘. 전화를 끊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강세리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등골을 타고 지독하게 서늘한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재인, 오랜만이네. 나 지금 누구랑 같이 있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세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뱀처럼 교활했습니다. 강재인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강세리의 목소리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뭐라고? 너 혹시 우리 엄마 만난 거니? 강재인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강세리는 그런 강재인의 반응을 마음껏 즐기며 악마처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가 감히 넘봤던 내 자리, 너가 훔쳐갔던 내 모든 것, 전부 다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 엄마 볼 생각하지 마. 강세리,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말해.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치매 환자라고. 내가 뭘 하든 그건 나한테 해. 제발 엄마만큼은 건드리지 마. 강재인의 간절한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세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치매? 그래서 더 편하고 좋던데? 누가 진짜 딸인지 전혀 구별도 못하시더라. 얼마나 순순히 그리고 기쁘게 나를 따라오시던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걸. 강세리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재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강세리,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걸 말해. 강재인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강세리는 드디어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첫째, YL그룹에서 당장 나가. 둘째, 황기찬 그 남자한테서 깨끗하게 손 떼. 셋째, 너가 가진 모든 것 전부 다 내게 돌려놔. 그럼 너네 엄마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안전하게 돌려보내줄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너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에 대해서 아는 거 전부 다 불어. 아니면 그 비자금 당장 가져와. 그럼 생각해보지. 강재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강세리의 요구는 그동안 강재인이 피와 땀, 눈물을 흘려가며 지키고 되찾으려 했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은 딱 하루 주겠어. 내일 이맘때까지 결정해서 연락해. 그리고 명심해. 경찰이나 다른 쥐새끼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너희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내 말 명심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강재인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지만 이것이 강세리가 파놓은 비열하고 잔인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외딴 창고에는 차가운 밤바람만이 틈새를 비집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한편 최자영은 눈에 두건이 씌워진 채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자영은 눈앞 두건의 아래 희미한 빛 속에서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유경이 신신당부했던 빨간 버튼이 어둠 속에서 작게 반짝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최자영을 보며 조롱과 경멸이 가득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줌마, 혼자 있으니 무섭고 외로웠어요? 딸 가진 엄마가 꼴이 이게 뭐야? 강세리는 조롱하듯이 말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 고고한 척, 우아한 척은 혼자 다 하시더니 결국 치매에 걸리니까 별 수 없는 바보가 되셨네요. 꼴 좋다.
강세리는 최자영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쾌감이 역력했습니다. 날 뭘 믿고 이렇게 고분고분 따라오셨을까? 아줌마는 그냥 미끼일 뿐이야. 강재인이 가진 모든 걸 내가 다시 되찾기 위한 도구라고. 내가 모든 걸 되찾아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야. 최자영은 강세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치매 환자라고 확신하니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모든 추악한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아줌마, 그거 아세요? 아줌마가 평생 죄책감을 가지며 살아왔던 그 김도의 사건, 그 교통사고 사실 내가 만든 건데. 아시려나 모르겠네. 바보라서 모르겠지. 강세리의 충격적인 고백에 최자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줌마한테 누명 씌우기 아주 좋더라고요. 어차피 당신은 그날의 기억도 제대로 못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모든 누명을 씌웠지. 그날 사실은 황기찬이랑 나랑 둘이서 김도희를 차로 치고 도망간 거라고. 세상 아무도 모르지. 내가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건 모를걸. 강세리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자영은 치가 떨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세리의 모든 말을 자신의 영혼에 새기려 애썼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나저나 당신 남편 강규철 회장이 엄청난 비자금을 숨겨놓았다고 하던데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치매 걸리기 전에는 뭔가 들은 거 없어? 최자영은 비자금 이야기에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도희에 대한 끔찍한 진실, 자신이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정말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 머리가 너무 아파. 최자영이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강세리는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하긴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기억이나 하겠어요? 안 그래요? 실컷 괴로워하세요. 당신 딸 강재인도 곧 당신과 똑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될 테니까. 기대되지 않아요? 강세리는 최자영의 고통을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감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자영의 손목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자신의 파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황기찬의 대저택에는 오직 강세리와 강재인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거실 중앙의 가장 호화로운 소파에 여왕처럼 당당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발 앞에는 강재인이 세상의 모든 자존심을 버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손에 든 휴대폰을 강재인의 눈앞에 거만하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낡고 더러운 창고 안 눈에 두건이 씌워진 채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묶여있는 최자영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똑똑히 봐. 너희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안 그래도 오락가락하는 치매 걸린 노인을 이렇게 낯설고 캄캄한 곳에 혼자 두니까 더 무서워하더라고. 가엾어라.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만족감과 비웃음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강재인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혼란스럽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세리야, 내가 다 잘못했어. 모든 걸 너에게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무사히 돌려보내줘. 부탁이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네.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 이 대저택도 YL그룹도 그리고 황기찬도 모두 다 처음부터 내 거였어.
너가 잠시 내 것을 빌려 썼을 뿐이야. 강세리는 의기양양하게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강재인의 주위를 마치 먹잇감을 살피는 포식자처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황기찬한테서 깨끗하게 손 떼고 YL 그룹에서도 당장 사임해. 그리고 비자금 지금 당장 내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소유욕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비자금 행방부터 말하고 내 눈앞에서 꺼져. 너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강세리의 살벌하고 모욕적인 말투에 강재인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 채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유경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재인아, 어머님 위치 찾았어. 손목시계 GPS 신호 잡혔어. 그리고 강세리와의 대화가 전부 녹음되고 있었어. 어머님께서 해내신 거야. 강재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하게 이 모든 상황에 맞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가 계신 곳 주소 바로 보내줘. 그리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줘. 녹음된 내용은 절대 지우지 말고 증거로 제출해. 강재인은 강세리 몰래 빠르게 답장을 보내며 마음속으로 모든 계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세리를 완벽한 함정에 빠뜨려 단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알았어. 내일까지 모든 서류 깨끗하게 정리해서 넘겨줄게. 그리고 비자금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은 제발 무사히. 강재인의 애절하고 실감나는 연기에 강세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처음부터 착하게 굴었으면 얼마나 좋아. 약속만 잘 지키면 너희 엄마도 무사할 거야. 강세리가 대저택을 떠난 후 강재인은 바닥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도 절망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할 정도로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강세리. 같은 시각, 잠시 정신을 잃은 최자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하고 냉철했습니다. 치매로 인한 혼란은 마치 연기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재인아, 엄마야. 이 악마 같은 강세리의 모든 말을 녹음했어. 그리고 엄마는 도희 사건의 진실도 전부 다 들었단다. 최자영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쯤이면 재인이가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오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강세리와의 대화가 여기에 녹음되어 있으니 이제 반격할 차례지. 그때 문이 열리며 강재인을 만나고 돌아온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최자영은 다짐한 듯 강세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강세리, 너가 황기찬과 함께 도희를 죽였다는 말 다 들었다. 그리고 너가 짓거린 모든 말 여기 전부 녹음되어 있어.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낡은 창고 안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방금 전까지 치매에 걸려 시간과 사람조차 분간하지 못하던 노인 최자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씌워져 있던 두건은 어느새 손에 들려 있었고 혼란과 공포로 흐려져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치매 아니었어? 강세리가 말을 더듬으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바로 그 순간 낡은 창고 문이 지축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눈부신 불빛과 함께
경찰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쳤고 그 선두에는 딸 강재인이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경찰들의 외침은 강세리의 혼을 앗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재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 최자영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괜찮아, 우리 딸. 엄마 괜찮아. 이 엄마가 우리 재인이를 위해 전부 다 지켜냈어. 최자영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닌 모성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한편 순식간에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을 보며 강세리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마치 잔인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형사가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세리 씨 현 시간부로 납치 및 살인 교사,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뭐? 이게 다 무슨? 최자영, 저 늙은이가 연기한 거야? 전부 다 쇼였다고. 패닉 상태에 빠진 강세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이 기막힌 반전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최자영은 그런 강세리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자식을 해하려 한 악마에 대한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어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연기라도 해야지. 안 그런가, 강세리? 강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습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얕잡아보고 마음껏 짓거렸던 모든 추악한 비밀들이 실은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강세리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강재인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재인, 너라고 다를 것 같아? 결국 너도 황기찬을 사이에 두고 나랑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다를 게 뭐가 있어. 강세리의 추악한 절규에 강재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날 너 같은 괴물과 똑같이 취급하지 마, 강세리. 나는 적어도 너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았으니까. 강재인의 서슬 퍼런 일갈에 강세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창고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 순간 절망의 나락에 빠진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도끼 서린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강재인, 이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 황기찬이 과거에 날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했는지, 그 남자가 날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게 되면 넌 분명 나보다 더 불행해질 거야. 그 남자의 손에 묻은 피가 누굴 위한 것이었는지 똑똑히 확인해 보라고. 두고 봐. 강세리의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은 밤의 정적을 가르며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방금 전 강세리가 던진 말의 파편들을 힘겹게 곱씹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하고 불길한 가시가 깊숙이 박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재인과 경찰의 도움으로 강세리는 체포되지만 끌려가던 강세리는 강재인의 연인인 황기찬에 대한 불길한 비밀을 암시하며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